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숙을? 그때 강남역에 학원이 있었는데 예. 지하 1층에 분수대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 벤치들이 있고 그래서 그 벤치에서 자고. 근데 강남역이 밤 11시, 12시 되면 셔터를 내리거든요. 그 시간 되면 나와가지고 이제 그 공원 같은 데 가서 신문지 덮고 자고. 아, 진짜 노숙하셨네요. 예. 노숙한 그 근처에 허영만 선생님이 사셨다면서요? 그 이제 학원이 강남역에 있다가 대치동으로 옮기면서 제 이제 노숙 바운다리도 이제 그 공간도 이제 대치동 쪽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랑 같이 노숙을 하던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날 거기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예. 청년들이 4명, 5명 정도가 왔대요. 예. 와가지고는 서로 담배 교환하고 예. 소주를 나눠 먹다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만화학원 다닌다. 이러니까 우리도 만화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냐? 허영만 화실에서 우리 만화 배운다. 이래가지고 그 허영만 선생님 문화생들이군요. 문화생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내 후배 중에 예. 허영만이라고 하면 껌뻑 죽는 애가 있는데 전화번호 좀 알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담배과 안에 있는 은박지에다가 적어줬대요. 전화번호를. 근데 그 다음날 이 선배 형이 이제 학원으로 와가지고 태호야 내가 허영만 화실 전화번호 알아냈어. 이래놓고서 뒤지는데 없는 거예요. 담배 다 폈다고 이거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음아파트라는 건 알았으니까 예. 음아파트를 1동에서부터 다 뒤지고 갔는데 음아파트가 31동까지 있거든요. 근데 31동 1311호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동부터 계속 거쳐갔으니까 그러니까 31번째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허영만 선생님 화실로 찾아가서 그림 그린 거 보여드리고 근데 불행히도 허영만 선생님은 자리가 비면 무조건 사람을 뽑는다. 근데 자리가 없으면 아무리 재주가 좋은 놈이라도 안 뽑는다 이게 있으셨어요. 근데 그 전날 사람이 채워진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에는 내가 정말 탐낼 만한 그림 실력을 갖고 있었으면 나를 받으셨을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그림 길에서 다 찢어가지고 버리고 다시 또 일주일 동안 그림을 막 그린 거죠. 또 일주일 뒤에 찾아갔더니 저보다 하루 먼저 들어온 사람이 저 왔다 간 다음 날 그만뒀는데 어제 다시 또 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안 왔어야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시 안 된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데 허영만 선생님 화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 나갔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 사람 다시 들어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이제 허영만 선생님 화실에 일원이 된 거죠. 허영만 선생님 눈에 띄기 위해서 네. 경쟁을 할 거예요. 한 1년 정도 마무리로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1년 지나면 배경을 잡고 배경 파트가 되면은 그 상태에서 한 10년 정도를 한 다음에 인물 터치로 이제 진급이 되는 건데 저는 25살쯤에 데뷔를 하고 싶은데 언제 그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화판 위에다가 연습한 그림들을 막 올려놓고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시면 보시라고. 근데 선생님이 미동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선배들이 제가 자러 들어가면은 제 그림들을 다시 화판 밑에 딱 숨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방법이 그림을 널려놓고 책상 위에서 자는 거였죠. 이렇게 선배들이 전혀 제 그림 손 못 대게. 그때부터 쓱 보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년 정도 보내야 할 기간을 3개월 만에 이 배경으로 올라간 거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 25살에 데뷔했어요? 하기는 했죠. 했어요? 예, 처음에 잡지에 제 만화가 나온 걸 딱 보고 나니까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림은 정말 공들여서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봐줄만 한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아무 내용도 없는 거에 사람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만화를 너무 그리는 것 위주로 공부를 했구나.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구나. 내 만화가.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딱 4회 만에 때려쳤죠. 그래서 다시 화실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림은 전혀 생계를 위한 그림만 그리고 한 달에 한 4, 50만 원? 뭐 이 정도만 벌고 나머지 시간은 시나리오를 하나 써가지고 이거를 코믹으로 한번 다시 써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는 하드보일드하게 풍을 바꿔가지고 다시 써보고 제 손이 그림 그리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글을 쓰는 데는 굉장히 어색해져 있잖아요. 손이 익숙하지가 않고 그래서 글을 쓰는 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쓴 거죠. 일기도 그때는 굉장히 꼬박꼬박 쓰고 그냥 어차피 데뷔는 했으니까 설렁설렁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집요하게 스스로에게 냉정해지고 그냥 설렁설렁하는 만화가들이 너무나 많이 주변에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돈 많이 벌고 그런 분들 인생이 전혀 부럽지가 않았어요. 작가로서 뭔가
어느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서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창작자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급, B급 이런 뜻이 아니고 대체되지 않는 작가, 나를 대신할 작가가 아무도 없는 정말 독창적인 걸 갖고 있는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대학을 못 갔죠. 왜? 왜냐하면 집이 고1 때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버지가 미대 포기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